이런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감독은 또다시 그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증명하는 경기가 되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천공 풀타임 출전이라는 혹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28분 만에 1어시스트를 달성하는 위험을 보여주었다. 아시안컵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 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역시 캡틴 손흥민이었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아쉬움을 표출하는 듯 교체로 나오자마자 최상의 폼을 보여줬으며 결국 그의 발끝에서 극적인 역전골이 탄생했다. 역시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뒤 바로 런던으로 복귀해 다음날부터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훈련에 복귀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걱정된다. 이번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에 교체로 출전하였고 출전하자마자 좋은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폼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는 결국 교체 출전 28분 만에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가 어떤 선수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종료 1분 전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택배 크로스로 극적인 역전골을 달성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2대1 스코어로 브라이튼을 꺾으며 4위로 올라섰는데요. 역시 손흥민이다라며 해외에서 극찬받고 있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엔 역시 캡틴이 필요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차출되어 있는 동안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토트넘의 가장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어 최대 5경기를 뛸 수 없던 상황에서 2승 2무 1패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 대체로 나섰던 히샬리송이 최근 8경기 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처럼 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토트넘은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직접 뛰고 있는 한국이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능력으로만 연명해오던 한국 대표팀은 4강 유리단전에서 조별 예선과는 달리 유효 슈팅 연계 2대0이라는 스코어로 대패를 당하며 손흥민 선수가 결국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이 끝난 뒤 2시간 뒤에 공항에 나타나 런던행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번 브라이튼전에 선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선발 명단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 있는 상태로 경기는 시작되었는데요. 경기 초반에 바로 실점할 뻔했던 토트넘은 비타리오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의 계속된 전방 압박으로 인해 위기를 맞던 토트넘은 결국 박스 안에서 반더 벤이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페널티킥을 얻은 브라이튼은 비타리오를 완벽히 속이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복귀한 가운데 토트넘은 그동안 잘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상대의 거센 전방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내주네요. 결국 실점을 한 토트넘은 반격을 시도해 35분 결정적인 찬스를 얻었었는데요. 전반 35분 베르너가 2대1 패스로 측면을 허물었고 히샬리송에게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수비수에게 막히면서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결국 반격을 시도했던 토트넘이지만 득점을 하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에 조금씩 주도권을 가져오며 프리킥까지 얻은 토트넘이었지만 동점골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동점골을 넣지 못하며 손흥민 선수가 준비하던 도중 사르가 해냈습니다. 벤탄쿠르가 탈압박으로 수비수를 벗겨냈고 공을 받은 쿨루셉스키가 침투하던 사르에게 패스해 사르는 히샬리송에게 패스했지만 상대가 패스를 차단하면서 튕겨나온 공을 사르가 다시 빈 골대에 가볍게 차서 넣은 것인데요. 상대가 패스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튕겨나온 공이 골대에 맞고 튕겨나와 사르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입니다. 전반전에 보여줬던 문제점들을 말끔히 없애고 후반전이 되자 각성한 토트넘입니다. 벤탄쿠르의 탈압박부터 쿨루셉스키의 절묘한 패스까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교체 출전 전에 동점골까지 성공시킨 토트넘은 곧바로 손흥민 선수까지 교체하며 기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후반 추가 시간 6분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 골을 가능하게 해준 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 돌파에 성공했고 반대쪽에 있던 존슨에게 택배 크로스를 날린 것인데요. 이 택배 크로스가 존슨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존슨은 그대로 브라이튼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게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순간적으로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이 무너진 틈을 타 왼쪽 측면을 돌파했고 반대쪽에 있던 존슨에게 정확하게 택배 크로스를 날리며 결국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돌아왔음을 신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 교체 출전 28분 만에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알려줍니다. 왼쪽 측면 돌파부터 택배 크로스까지 정말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플레이였고 그가 왜 EPL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인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결국 극적인 역전골을 만든 토트넘은 2대1 스코어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이런 극적인 역전골을 만든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감독은 또다시 그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증명하는 경기가 되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천분 풀타임 출전이라는 혹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28분 만에 1어시스트를 달성하는 위험을 보여주었다. 보았는가? 손흥민 선수는 출전 28분 만에 1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선수이다. 이런 선수가 모든 경기 풀타임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어줘서 고맙다. 캡틴 손흥민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토트넘에서도 역시 캡틴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그가 만든 극적인 역전골은 정말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플레이이며 그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앞으로 토트넘의 연승이 기대되게 만든 순간이다. 이제 캡틴 손흥민이 복귀한 만큼 토트넘도 승승장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차출 전부터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출전 시간 1000분이라는 혹사를 당했음에도 그의 경기력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다음 경기부터 다시 선발로 나설 캡틴이 기대된다 라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런 선수를 데리고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할 수가 있냐며 클린스만 감독까지 디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가 오늘 보여준 플레이는 보기에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소니가 플레이한 공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월드클래스 플레이였다.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패스를 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가 뛰는 국가대표팀 성적이 아쉽긴 하지만 나는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의 PL 기록을 보면 PL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리그에도 불구하고 그의 득점 기여는 늘 최고 수준이었다. 나는 그가 PL의 최고 공격수라고 생각한다.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돌아온 것은 아주 기쁘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아시안컵 도전이 4강에서 끝나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복귀하자마자 1어시스트를 달성하며 손흥민의 위엄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도전은 멈추게 되었지만 꼭 토트넘에서 열심히 해서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